초선열전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장경태입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자, 우리 장경태 의원님은 머리를 새로 하셨나요? 네, 추석 민심은 역시 미용실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기 저도 때문에 똑같습니다. 저도 네, 파마를 했습니다. 파마를 했습니다. 저도 펌을 좀 했고, 어떻게 명절 때 어떻게 민심 또 어떻게 명절 때 뭐 고향이라든지 지역구라든지 다녀오셨습니까? 전 고향은 못 갔고요. 예. 일하느라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지난주 또 지지난주까지 계속 시장과 상가를 다녔습니다. 네.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동대문에선 민주정당계 첫 지도부 선출된 거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응원과 환영의 뭐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있고요. 그만큼 또 여러 가지 지역 현안 또 민생 현안을 잘 챙기시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좀 안타까웠던 건 이 시장과 상가가 정말 초토화됐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정말 이 문 닫는 상가도 많아졌고요. 거리의 발걸음도 끊겼고요.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 이 정부 여당에서도 많이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허은하 의원님은 뭐 명절 때 고향을 다녀오셨습니까? 예, 저도 뭐 모든 국민들과 같이 시댁도 가고 친정도 가고 가족들과 함께 했고요. 이 근처 수도권 쪽입니까? 네네, 수도권입니다. 멀지 않군요. 네. 저 궁금한 게 정치인들은 정치 얘기 합니까? 명절 때? 제가 이제 정치인이 되고 나서 달라진 점은 아무래도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나면 예. 정치 얘기를 진짜 많이 하게 하십니까? 된다. 부모님들께서 정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어허.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많은 말씀 듣고 왔습니다. 우리 장경태 의원님은 혹시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가족이나 친척 중에 뭐 지지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런 경우 겪은 적 없을까요? 저는 이제 네. 고향이 전남 순천인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또 친인척 또 지인들이 많습니다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예. 제가 대학생 때부터 민주당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별 얘기 안 합니까? 뭐 굳이 괜히 하면 뭐 그래도 비판은 합니다. 비판은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을 지인들과 친구들이 비판할 때는 더 뼈 아프게 듣고 더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정치인들도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원래 지역구 지금 동대문 쪽에 이제 장경태 의원 가셨다 하는데 허은하 의원님께서는 지금 비례대표시니까요. 네, 전국구죠. 마음적으로 어떻게 좀 가고 싶은 곳이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아는 의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으로 간대요.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지역구. 다음에 내가 공천 받아야 될 그 지역구에 이렇게 울적하거나 어떨 때면 그쪽으로 간다고 제가 누구한테 들은 바가 있거든요. 예, 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지역구라든지. 뭐 서울에서 태어나서 네, 지금 서울이군요, 서울에서 그러면. 지속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서울에 어떤 곳은 찜한 곳은 있습니다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울적할 때 갑니다. 어딘다고 말씀 못 하시겠죠. 네,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 북쪽인가 남쪽인가요? 아무래도 북쪽이죠. 북쪽입니까? 네, 저는 험지를 험지에 가야죠. 혹시 장경태 의원님하고 만나지는 않았겠죠? 그럴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더 이상 고민정 의원님과 만날 수도 있고. 광진 쪽인가요? 광진?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 이준석 대표하고 제가 고향이 같아서요. 네. 저도 상계동에서 태어나서 뭐 상계동에 갈 수도 있죠. 지금 이준석 말씀 다 하셨어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제명된다는 걸 전제하에 노원병이 빌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농담을 못 하겠습니다. 농담 이거 좀 중요한 이게 농담. 지역구 농담이 요즘에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듣다 보면은 정치가 코미디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추석 때 들었던 말은 이제는 웃기지도 않는다. 웃기지도 않는다 이래요?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진짜 뼈 때렸다, 아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지금 민생이 정말로 물가가 많이 올랐고 맞습니다. 기름값이 좀 내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유류값도 뭐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뭐 여하튼 농담도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새 지도부 구성된 첫 명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이재명 대표 기소가 또 되기도 했고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던가요, 민주당을 향해서? 뭐 집권 여당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 민생과 개혁이라는 두 날개 또 두 바퀴로 균형 있게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이 정치 탄압으로 보이는 윤석열 정권의 이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생 현안이다라고 할 때는 예를 들면 유류세 인하 같은 경우도 혹은 또 지난주 추석 전에 본회의에서도 종부세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이 여러 가지 이해를 돕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개혁과 민생과 개혁 두 날개를 모두 함께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추석 연휴 동안 윤석열 대통령 행보도 보면 좀 약자와의 동행 같습니다. 명동 성당에 무료 급식소도 지금 가서 배식도 하기도 하고 주변 시장도 방문한 것 같은데 이 추석 행보 메시지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뭐 민심 살피고 민심을 네. 받들려는 그런 노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고 자유를 추구하는 정당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봉사자잖아요. 그 대통령 자체가 봉사자고 전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빠지면 안 되죠. 그리고 특히 저희 당에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그 위원회가 있는데 선거 때 위원장 직접 맡으시기도 네. 했었고 그래서 약자와의 배려 또 동행을 함께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평상시에는 찾아뵙기가 어려우니까 명절 때라도 찾아뵙고 인사드리려고 하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치찌개 끓이는 거 보셨습니까? 네네. 그걸 하기 쉽지가 않은데요. 그런데 잘 끓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원래 대통령 되고 나면 김치찌개 내가 직접 끓여주겠다라는 말씀하셨었고 사실 기자들하고도 내가 끓여줄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명절 맞이해서 직접적으로 손수 이렇게 끓여주시면서 정말 그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진정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약속을 지켰다라는 것이 하나의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만큼 더 많이 듣고 다가서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추값이 안 잡혀서 그걸 좀 자꾸 잡았으면 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들 있더라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이렇게 쇼잉하실 땐가 싶습니다. 민포대 대통령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다시 좀 설명해 주시면 민포대. 민생도 포기하고 민심도 포기하고 민주주의도 포기한 대통령 아니냐라는 말씀까지 나오는데요. 저는 그걸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이 사건이 염도 0.6 누가 김치찌개 염도를 맞춰서 그리고 본인이 이제 물론 대형 공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마치 본인의 경험담인 것 마냥 염도 0.6이면 뭐 간장 넣지 말고 0.7에서 좀 졸여서 잡힌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자체가 네. 좀 이게 요리는 물론 책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만 민생은 정말 본인께서 진심으로 배우셔야 된다고 좀 조언드리고 싶고요. 네. 이 사건 보고 많은 분들이 김치찌개 전국에 있는 김치찌개 집에 염도 측정기 배치하라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네. 배추 가격 이 작년에 비해서 3배 올랐습니다. 오히려 지금 도매 가격만 그런데요. 이 마트에 가 보시면 더 올랐습니다. 더 비싸고요. 무 가격, 애호박 가격 2배 가량 올랐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민생 현안에 대해서 김치찌개 끓이러 가실 게 아니라 정말 이 정부가 어떻게 이 정말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는지 유류세 인하 같은 경우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빨리 잡아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요소수 부족했을 때 국민의힘 어땠습니까? 요소수 마치 나라 망할 것 같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기름값 오를 때 또 이렇게 민생 물가 오를 때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요소수하고 지금 이 배추액이나 이 전체 기름값하고 같이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까? 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민생과 민심 두 개만큼은 꼭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뭘 해도 네. 오늘은 그 욕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비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지금 고민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명절 전에 물가가 잡혔다면 네.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송구한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물가 잡기가 쉽지는 않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난해 10월에 3% 그 계속 상승한 걸 좀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 물가 안정책을 좀 썼고요. 그리고 예년보다 이른 추석 대비하기 위해서 민생 안정 대책도 준비를 했죠. 그래서 20대 성수품 가격 1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농축 수산물 할인 쿠폰 역대 최대로 650억
상당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축 물량 방출을 했고요. 그게 23만 톤 정도 규모로 공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정부가 추석 이후에 그 물가가 정점을 찍고 하락할 것이다라고 내다봤기 때문에 여러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추석 때 어려움이 있었고 충분치도 못했고 특히 뭐 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피해도 너무 많이 그렇죠. 보시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추석 아니겠습니까? 명절인데 함께 만나고 풍요로움 느끼실 수 있도록 다가서는 것까지 그렇게 비판할 것인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추석 전에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허 의원님? 영수회담 제안을 했으면 뭐 만나 뵈야죠. 예. 가능성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서는 반대할 입장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 당에서 함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여당이 좀 안정화됐을 때 그때 같이 보자. 영수는 아니고 당대표 회담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되든 뭐 누가 네. 되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김건희 여사 특검 또 이재명 대표 기소 이 두 가지 같습니다. 특히 여당에서는 이 추석 밥상 이슈 몰이용 정치적 기소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국민 여론을 좀 얘기를 좀 하니까 의견을 들어보니까 62.7%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는 게 62.7, 불필요하다는 게 32.4입니다. 요거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7일에서 8일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60% 이상이거든요. 우선 뭐 여론조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절차라던가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 같거든요. 네. 저는 그 민주당이 좀 물귀신 작전 쓰듯이 1+1 하는 부분만 안 했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진정성을 좀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특검이라던가 그 추석 밥상 위에 무언가의 이슈를 올려놓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왜 거기에 1+1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올리려 했을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다음 달부터 국감이지 않겠습니까? 국감을 진행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말씀하시고 그거에 부족함이 있어서 특검을 해야겠다라고 말하면 진정성 느껴집니다. 그런데 굳이 이번 추석 전에 특검이라는 말을 하실 이유가 있었을까 싶거든요. 네. 예, 그거는 그냥 정쟁을 위한 정쟁, 이재명 대표 구하기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시는데요. 이 추석 밥상 전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 정말 무리한 검찰의 무례하고 무리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의혹이 발견됐다거나 결정적 단서가 발견돼서 이 법원의 이 승인을 받은 소환 요구도 아닌 임의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출석 요구 해놓고선 그것도 그 사안도 뭡니까 혐의도 이미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나 이 모 언론사와 인터뷰 공개 방송에서 했던 발언을 가지고 출석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무슨 증거를 조작할 수 있습니까? 방송국을 털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런 이 출석 요구를 해놓고선 저희 보고 무슨 추석 밥상 운운하는지 모르겠고요. 이준석 대표가 딱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양두구육. 양고기인지 개고기인지는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민주당 우리 지금 어땠습니까? 7만 8천 원 가지고 130여 차례 압수수색했는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50만 주, 도이치파이낸셜 240만 주, 심지어 녹취까지 나왔습니다. 이 보통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에게 투자할지 안 할지 물어봐야 되는데 이 녹취에서는 증권사 직원이 이 투자자한테 오히려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모 씨한테 허락 맡았나요? 이런 식의 이 소위 이 통정 거래 의혹을 제기해 왔던 많은 분들이 이미 검찰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수사 안 하는데 무슨 시민들이 이제 수사관 오히려 수사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뭐 어떤 데가 의혹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으지 않으실 거고요.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아마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그 여론조사거든요.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의뢰한 조사. 그에 따르면 지금 장영태 의원님 말씀, 특히 김건희 여사 수사 평가 부분에서 불공정이 24.2%, 죄송합니다. 공정이 24.2%, 불공정이 64.7%입니다. 국민들의 의식도 좀 대체적으로 불공정한 거 아니냐라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허나 의원님. 그러니까 국민께서 생각하시기에 네.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법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그 절차를 밟아가면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이 부분을 가지고 특검이 필요하냐 아니냐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감 때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걸 이제 또 다른 걸로 이제 지금 자꾸 물타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국민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인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경청하고 네. 받아들이고 그 절차에 따라 가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금요일 9일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환 조치하자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무슨 어떤 불공정하다라는 건지 왜 갑자기 불공정하다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물타기를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공소시효가 그 김건희 여사는 끝난 것도 있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그 전문 분야에서 알아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절차가 진행이 되기 전인데도 만약에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면 그때 가서 얘기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치 못했고 미진한 수사에 대해서 서두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랬던 거다. 그리고 검찰이 서면 질의서 보냈을 때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한 넘겼잖아요. 그리고 출석 통보일 하루 전에 5줄 안 되는 서면 답변서 제출을 하셨는데 이거는 공정한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소환되는 그 사안은요. 100만 원 넘으면은 모든 걸 다 박탈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민주당에서 몇백억까지도 지금 뭐 445, 500억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흔들리는 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정치적인 어떤 불공정 프레임을 만들기 전에 본인 스스로의 모습을 거울로 좀 지켜보고 염치 좀 갖고 국민들한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똑같은 조사에 따르면 표적 수사이냐 아니냐 질문에 따라서 표적 수사가 맞다가 42.4%, 아니다가 52.3%입니다. 이것도 뭐 약간 차이는 있지만 표적 수사 아닌 것 같다는 게 국민 좀 더 많은 의사로 보입니다. 같이 한번 답변 우리 장경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국민들께서는 이제 네.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해서 네. 많은 공감대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 의사와 의지가 결국 이 불공정한 수사라고 있는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불공정 지수가 높게 나오고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하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그러면 뭐 의혹 있으면 해야죠 라는 이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해서는 좀 가치를 둔 것이다라고 네. 보고요. 지금 어찌되면 수사할 만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힘이 이럴 때는 좀 부러운 것 같아요. 같은 방송 분량인데 제가 혐의를 하나하나 짚으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저희 꼴랑 지금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 하나 거셨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여러 가지 주가 조작 공모 혐의나 여러 가지 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수도 없이 지금 고발되어 계시고요. 이 어찌됐건 지금 공소시효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나중에 다 수사 받으실 겁니다. 네. 고작 이제 한 지금 건이었다. 제가 하나 얘기했는데 예, 고작으로 양평 땅 800억 공공지구에 대해서 김성교 의원이 본인 또 이 본인이 했던 발언 그 허가 내주느라 고생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시더라라는 발언도 공개됐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허위 학력 이거는 뭐 사실 사문서 위조 정도가 아니죠. 위조 문서 행사 또 학생들 상대로 사기 친 거 아닙니까? 그럼 사기죄까지 다 적용돼야 되고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입니까? 특검 전문 검사셨습니다. 이 동국대학교의 여러 가지 사문서 위조나 여러 가지 업무 방해로 징역 4년을 허위 학력으로 기소하셨던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부인에게도 성역 없는 수사 하시길 바라고요. 정말 이 논문 한번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학위 논문 하면서 카피킬러 이런 가지 뭐 표절
열심히 그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이건 표절이 아닙니다. 이건 베껴 쓴 거죠. 논문이 아니고 쓰레기를 갖다가 폐지값도 못 받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논문이라고 하는지 진짜 부끄러운 줄 아시죠? 그 학위 논문 하셨던 국민대 조영학과 교수님, 한예종 교수님 뭐 등등 제가 다 실명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빨리 양심선언 하십시오. 정말 어디까지 가시려고 어디까지 민낯을 드러내시려고 하는지 그 논문 한번 국민들께 유지하시면서 정말 사과를 애플도 아닌 SHWA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잠깐 좀 자연스럽게 네. 너무 많아서 진짜 다 김건희 여사 논문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논문은 어떻게 보시면 그 석사학위 논문 그 부분은 다 표절... 본인이 이제 이 인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학위를 반납하겠다 의사도 냈고요. 하지만 그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연구 심사를 따로 합니다. 네. 학위는 이제 본인이 어떤 철회 의사가 있거나 반납을 하더라도 어제 그 학교가 수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가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용을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정하게 학교가 이 설명을 해명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인용 정도가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은 정말 이 대학원생들이 한번 전국적으로 한번 공개 방송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역 없는 수사 해야 되고 예.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죠. 저희가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또 뭐 수사할 만큼 수사했고 고작 2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거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의혹이 만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과장하자면요. 기본적으로 그 논문 표절이라던가 뭐 이런저런 얘기 국감 때 하십시오.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좀 제발 국감 때 해야 될 것과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쌍특검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쌍특검 하자. 2개 다 하자라고 하는 상황인데 쌍특검 가능성도 한번 여쭈고 싶고요. 현실성도 여쭈고 싶고 또 조정원 의원 같은 경우는 하심할자라고 조정원이 지금 법사위에 있습니다. 조정원이 끝까지 반대하면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까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국감 때 말씀하셔서요. 국감 때 국민의힘에서 5천만 원 돈다발 허위 사실 유포하셨다가 정말 면책특권 활용하셔서 무혐의 다 불기소 났는데요. 어찌되었건 이런 부분들 다 소명하셔야 된다 보고요. 지금 쌍특검도 저희는 뭐 충분히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부디 공정하길 기대하지만 일말의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불공정하게 하면 결국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검찰이 좋아하는 9월 9일 선거법 공소시효 이야기하셨듯이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공소시효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특허법이 무조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조정원 의원께서도 아마 여러 가지 이 사안에 대해서 부디 마지막 이 국가기관의 이 엄정 중립과 공정성 을 기대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하지만 이 인내심은 결국 한계에 다다르게 마련이고요. 조정원 의원께서도 아마 역사의 책임을 지기 싫기 때문에 어찌든 혹은 또 그 책임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전 충분히 이 여러 국민적 행동에 동참하시라 봅니다. 예를 들면 자당이 배출한 지금 권성동 전 원내대표님 됐나요? 전 원내대표께서도 자당이 배출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위원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당시 법사위원장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심판에 대해선 또 그 책임을 다하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든 혹은 또 이 타당이지만 같은 야당인 또 조정원 의원께서도 지금 김건희 특검 하자는데 공정한 수사하자는데 이걸 반대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아무튼 두어 볼 일입니다. 이제 어느님, 네. 그러니까 뭐 쌍특검, 네. 조정은 의원께서 네. 지금 이건 좀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검찰과 경찰 또 국회법에 따른 절차 등이 그 기존의 국가 시스템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조정은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과 친척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쌍특검 한다 안 한다 이거 자체가
너무나 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국감하게 되면 지역구 예산도 챙겨야 되고 해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 왜 굳이 지금 쌍특검을 들고 나오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이 각을 지는 것을 대통령실과 하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각질 게 없나 봐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여사하고 각을 지려고 하는데 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냥 뭐 그 본인의 절차대로 가시면서 여사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시면은 조금 더 좀 리더다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예. 윤석열 대통령께 마지막 우리 대선 후보 토론에 전 국민이 기억하실 겁니다. 대장동 특검 받으실 겁니까 했을 때 4번 5번을 물어봐도 답변을 못 하셨던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비대위 오늘 비대위원들 인선이 좀 있다고 하는데 혹시 허은하 의원님께서는 좀 비대위원 임명 기준이라든지 혹시 제안 받거나 이런 것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언론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비대위 자체에 네.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지 않는 의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우선 뭐 9명에서 10명 정도 규모로 하고 원내와 원외 인사 망라해서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한번 구성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새 원내대표 선출 위해서 의총이 다음 주 19일 예정되어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뭐 비대위 전체 구상이 완료되겠지만 뭐 가처분 신문기일이 좀 있고 법원 결정에 따라서 새 비대위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앞선 법원의 판결 취지에서 인위적인 상황 판단, 그 상황, 그 인위적으로 상황 판단을 해서 비상 상황이라고 한 것이 좀 핵심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새 비대위 또한 이러한 비슷한 혼란 그리고 갈등 겪지 않을지 좀 솔직히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참 짧게 시간이 좀 다 돼서 저는 수치 비대위라고 생각하는데요. 법치도 없고 정치도 없고 염치도 없는 비대위입니다. 법원이 가처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비대위원장 불법이다. 그런데 어떻게 합법 비대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비대위원장이 불법인데요. 그리고 지금 이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내정되신 우리 부의장, 국회 부의장님, 이 한 당의 당 대표를 맡으시려면 국회 부의장을 사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사임하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임하신다고 그러니까 말씀하셨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네. 지적하고 싶고요. 어찌됐건 좀 이 법치, 정치, 염치 없는 수치 비대위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청래 위원장님께도 꼭 전해주세요. 과방위 최고위 위원장 얘기하시는 거죠? 하시면은 네, 위원장 안 하는 겁니다. 염치가 그건 좀 있으셨으면 다른 문제 좋겠습니다. 같습니다. 아주 짧게 결국 가처분 14일 날 신문이 지금 내일입니다. 열리고 이게 어떻게 결정 날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예상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 논거는 듣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쉽지 않다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옳지 않다. 법원이 한 번 결정하기 어렵지 2번 결정하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열전 허은하 의원, 장경태 의원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